시간에 이제 23곡까지 했습니다. 23곡은 이제 위선자들이 무거운 갑옷을, 겉으로는 황금빛의 옷인데 무거운 그 갑옷을 입고 이제 벌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24곡입니다. 24곡은 도둑들입니다. 도둑들인데 에, 굉장히 이제 뱀에게 이렇게 감싸이고 여기 화면에 이제 보이시죠? 제가 뱀띠입니다만은요, 뱀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뱀을 아직까지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독이 없는 뱀도 만져본 적이 없는데요. 예, 아무튼 끔찍한 모습으로 이렇게 벌을 받고 또 뱀에 휘감기고 또 재로 변했다가 다시 또 형체로 또 다시 되돌아가고 원래 형태로 그런 이제 자들인데요. 예,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PPT는 뭐 잠깐 이렇게 몇 개 화면을 보여드리고요. 또 여기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 이탈리아어 그 원문이 있고 그다음에 영어 있고 각 나라 국기가 있죠. 그다음에 독일어가 이렇게 번역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우리가 이제 우리말 번역을 읽지만은 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좀 더 그 의미를 명확하게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은 또 원문이나 다른 번역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또 24곡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읽는 거는 민음사 번역본인데요. 예전에 이제 제가 다른 곳에서 강의할 때는 또 열린 책들 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다른 번역도 괜찮으니까요. 같이 한번 보고 너무 내용이 다르다. 그러면 또 한번 또 같이 우리가 원문이나 다른 서구의 번역을 좀 비교를 해가면서 또 어떤 번역이 또 좀 가까운지 그 의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해가 시작될 무렵 물병 자리 아래서 태양이 미지근한 빛을 내고 밤은 벌써 하루의 절반을 향해 갈 무렵. 예, 시간적인 그 묘사인데요. 예, 일단 이제 한 해에서 밤이 하루의 절반이란 말은 이제 추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을 때인데 여기는 이제 좀 뒤에 보시면 이제 뭐 서리가 내리고 그런 시기라서 이제 추분보다는 춘분, 이맘때도 서리가 내리긴 한데요. 아무튼 이제 여기서 물병자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단테가 이제 별자리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테가 태어난 게 뭐 양자리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병자리는 이렇게 이제 별자리가 12개인가요? 양자리부터 해서 쭉 있고요. 밑에 이제 물병자리 나오면 이제 1월 20일부터 2월 18일. 그러니까 이제 추분이 아니라 춘분이겠죠. 그리고 한 해가 시작될 무렵이라고 했네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거니까 이제 1, 2월이 되겠습니다. 물병자리. 그래서 1월 하순부터 2월 초순 정도. 여기서 물병자리 아래서 태양이 미지근한 빛을 내고 다른 번역은 이제 태양이 빛살의 활력을 되찾고 그랬어요. 겨울에는 뭐 추워서 이제 햇빛이 뭐 이렇게 좀 이제 뭔가요? 황도인가요? 하여튼 그 태양이 좀 비스듬하게 있어서 그 빛을 이제 읽다가 이제 봄이 가까워지면서 좀 그래서 다른 번역은 그 빗살의 햇살을 되찾고 그래서 봄이 가까워지면서 이제 뭔가 태양이 좀 빛을 좀 점차 강해진다는 그런 의미 같아요. 음, 독일어는 mild, mild 그랬네요. The sun his rocks beneath Aquarius tempus 그랬네. 아무튼 이제 어, 겨울에 아주 좀 그 약한 햇빛도 아니고 여름에 강렬한 햇빛도 아니고 이제 그 중간 좀 자기 그 빛을 이제 태양이 빛의 그 세기를 좀 더해가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무렵 이제 아직은 추위는 완전히 물러가진 않았죠. 그러니까 눈이 이제 더 이상 내리지 않은 그런 시기로 지금 밑에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서리가 땅 위에 하얀 자기 누이의 자기 누이는 이제 서리와 비슷한 거니까요. 그 자매로 비유를 했어요. 누이가 이제 바로 그 눈이 되겠죠, 눈. 그래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이제 이 비앙카라고 했네요. 비앙카. 소렐라는 이제 시스터고 비앙카
화이트. 그래서 재밌네요. 영어는 시스터인데 독일어는 브루더예요. 왜냐하면 슈네 독일에서는 스노우 슈네가 남성형이거든요. 데어 슈네 그래서 부르더라고 했어요. 남성형이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시스터라고 했는데 소렐라 비앙카 원문에는 소렐라 시스터입니다. 화이트 흰 것. 뭐 자기 누이의 모습을 그려두려 하지만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땅에 이제 하얗게 서리가 끼는 것도 눈 내리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그렇지만 그의 붓질이 화가에 비유했습니다. 오래 가지 않을 무렵. 그러니까 이제 두껍게 눈이 쌓이는 것처럼 그렇게 강하게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쌓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또 햇빛에 앞에 이제 나왔죠. 빗살에 아침 빗살에 이렇게 이제 서리가 내리자마자 이제 녹는 거죠. 조금만 햇빛이 나도. 그럴 때 이제 양에게 줄 먹이가 바닥난 시골 농부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 여기 왜 번역이 눈이 내리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서리가 내렸다고 그랬는데 그냥 눈이 내려는 빼고 다른 번역도 그냥 들녘이 온통 새하얀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 예, 여기다 이제 비앙케치아르 투타 모든 게 그 평야가 슈네바이스 그러니까 눈처럼 하얗게 이렇게 이제 들녘이 변한 것을 보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눈이 내려가 아니라 눈처럼 하얗게 변한 들녘을 보고 걱정하여 허리를 두드리며 아침에 이제 뭐 농사일 하려고 갔는데 너무 아직 겨울이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허리야 그러면서 허리를 한번 두들기면서 집으로 나섰다가 돌아와서 뭘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이게 이제 할 일이 없어지니까 이리저리 그냥 뭘 할지 모르는 거죠. 안쓰럽게 서성거리다 밖에 나가보니 다시 그새 그 사이에 온통 바뀐 세상의 모습을 보고 그 사이 눈이 이제 서리가 다 이제 녹았다는 거죠. 다시 희망에 부풀어 지팡이를 쥐고 양떼를 몰고 풀을 먹이러 나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지교죠, 지교. 마치 이런 것처럼 바로 그렇게 선생님은 베르길리우스죠. 찌푸린 이마로 날 놀라게 하시다니 그 전에죠. 악마들에게 속아가지고 다리도 없는데 찾아가가지고 실망을 했죠. 그래서 이제 똑똑한 시인인데 그 악마들이 거짓말을 한 거를 모르고 이제 속아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뭔가 좀 화가 난 표정을 지었다고 그렇게 마지막 쪽에 나와 있었죠. 23곡에. 그래서 화가 나서 이제 찌푸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똑똑한 선생님이 속아서 이렇게 에,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내가 놀랐다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비유처럼 곧바로 나의 아픈 곳에 약을 발라 치료를 해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 농부의 마음처럼 이제 자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앞에 비유가 들녘이 나왔잖아요. 서리가 낀 그런 들녘이 이제 아침 햇살에 녹아서 변하고 그게 이제 하얗게 서리가 내린 게 이제 찌푸린 마음이 아주 언짢은 그런 선생님의 상태고 또 마음이 녹아가지고 이렇게 표정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바로 부드러운 모습으로 변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서리가 녹은 걸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나의 아픈 곳에 약을 발라 치료를 해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농부의 마음처럼 이제 나도 그 들녘이 바뀐 것을 보고 이렇게 좀 마음이 편해졌다는 거죠. 허물어진
다다랐을 때 선생님은 내가 산 길석에서 처음 보았던 그 부드러운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셨던 것이다. 단테가 처음 일국에서 어두운 그 숲속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었죠. 그 방황하고 있을 때 이제 구세주처럼 나타났죠. 베리길리우스가 그 베아트리체의 부탁을 받고 헤매고 있는 숲속에서 헤매고 있는 단테를 이제 에, 그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사후세계 이그 지옥 연옥을 이제 그 가이드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드러운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셨던 것이다. 예, 부드러운 표정 이렇게 했네요. 뭔가 좀 인자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21행인데요. 예, 돌체 그랬네요. 돌체. 그렇죠? 돌체. 돌체 비타. 스윗 라이프. 예, 스윗 룩 그렇게 되네요. 예, 뭐 인자한 또 따뜻한 뭐 그렇게 되고요. 부드러운 감미로운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온화한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네요. 아까는 이제 찌푸렸다가 온화한 또 부드러움, 편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은 바위 파편들을 잘 살피고 뭔가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어떻게 할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본 다음에 두 팔을 벌려 나를 단단히 붙잡아 주셨다. 지난번에 그 어머니가 불난 집에서 이렇게 속옷 차림으로 아이를 데리고 그 빠져나온 그런 비유를 했죠. 그게 이제 그 여기에서도 계속 그 하여튼 가이드로서 이렇게 되게 그 어머님의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는 일하면서 일을 할 때 신중히 생각하여 다음에 할 일을 대비하는 사람처럼 불쑥 튀어나온 어느 바위 조각 위로 나를 밀어 올리는 동안 이게 이제 파괴된 그 폐해를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렇게 울퉁불퉁하겠죠. 그래서 밀어주고 또 그래서 또 다른 바위를 가리키며 말했다. 다음에는 저쪽 튀어나온 부분으로 올라가거라. 그러나 널 지탱할 수 있을지 먼저 가늠해 보아야 한다. 뭐 바위가 이렇게 또 느슨하게 또 걸려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곳은 납망토를 입은 자들이 지나다니는 길이 아니었다. 이 납망토를 입은 그 위선자들, 앞곡에 그 23곡에 나온 위선자들은 뭡니까? 엄청 무거운 그런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평지나 겨우 느리게 걸어갈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뭐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었다. 가팔라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봇이 나봇을 입은 자들이 지나갈 만한 그런 길이 아니었다. 지나갈 만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지나갈 만한. 자, 그래서 선생님은 가볍게 나는 그가 밀어주는 대로 바위에서 바위로 올라갔다. 이제 선생님은 영혼이기 때문에 뭐 단테처럼 이렇게 무거운 몸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가볍게 올라가면서 단테를 또 밀어줬다는 거죠. 아래서. 오르는 둔덕이 다른 둔덕보다 더 낫지 않았더라면 그분은 몰라도 나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버렸을 것이다.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돈덕이 저기 그 우리 그뭐 산에 가면 뭐 이렇게 에, 올라갈 때는 좀 뭐랄까요 더 높은 건가요? 아무튼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이게 단테도 이제 내려가면서 에, 아, 그 지구의 중심이죠. 코키토스 호수가 있는 그 지옥의 가장 그 끝까지 이제 내려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마왕 류키페르의 다리를 타고 이제 반대쪽으로 연옥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아무튼 그 내려가는 길은 이제 계속 좁아지고 깔때기처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좁아지면서 또 사실 공간이 좁으니까 더 그 너비가 길이가 이제 영역이 좁아지니까 또 둔덕도 자연스럽게 더 그쪽 안으로 갈수록 내려갈수록 이제 그
낮겠죠. 그래서 바깥쪽, 그러니까 위쪽에 둔독은 높고 안쪽 둔독은 그에 비해서 낮았다. 어쨌든 우리는 계속해서 올라갔고 깨진 바위 파편들이 끝난 곳에 도착했다.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나는 얼마나 숨이 가빴던지 더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다른 버전은 허파의 호흡이 얼마나 헐떡거렸는지 이렇게 좀 약간 구상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허파 호흡이 막 허파가 헐떡거렸다 그 말은 이제 숨이 가쁘다에 대한 그 직접적인 표현이죠. 다른 번역이 이제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숨이 가쁘다 그러면 그냥 보통 일반적인 표현이잖아요. 영어로 이제 The breath was from my lungs so milked away 이랬네요. 일단 그 폴로몬인 것 같습니다. 폴로몬. 그러니까 다른 번역이 좀 맞는 것 같아요. 허파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롱. 이제말로 네가 나태함을 벗어버릴 때로구나. 비계를 베고 이불 속에 누워 편안함을 즐기다가는 명성을 얻을 수 없느니라 부진을 해야 한다는 거죠. 페임, 파마. 그렇죠? 라틴어도 그렇고 영어도 똑같죠. 파마, 페임. 열심히 바쁘게 일하면서 노력을 해야지 명성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명성 없이 삶을 소모하는, 허비하는 사람은 허공의 연기나 물속 거품과 같은 흔적만을 세상에 남길 따름이다. 허공의 연기 금방 사라지잖아요. 또 물속의 거품도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흔적을 뭐 남기지도 못하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 일어나라. 무거운 육체에 눌려 주저앉지 않으려면 모든 싸움을 이기는 정신으로 숨막히는 어려움을 극복하여라. 숨가쁨을 극복하여라. 다른 번역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이제 육체와 정신이 대조가 됐죠. 52행에 무거운 육체, 그 다음에 54행에 정신. 정신은 이제 아니모입니다. 이게 우리말에 이제 번역이 좀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문장의 여기 이제 코르포, 브라베 코르포, 무거운 육체, 몸, 아니모, 정신. 우린 더 높은 계단까지 올라가야 한다. 더 높은 계단이라는 거는 이제 그 여기서 좀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떻게 표현을 다른 번역이 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우리는 더 높은 계단을 올라가야 하니 앞으로 그러니까 내려갔다가 이제 지구 중심에서 코키토 소수에서 로키페르의 다리를 타고 로키페르가 크나 봅니다. 아무튼 반대쪽 나가는데 로키페르를 사다리 삼아서 이제 올라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스칼라인데요. 음계를 우리가 스케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스칼라 어디 있나? 55행에 스칼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계단도 되고 사다리도 되고 그렇습니다. 스테어웨이. 그래서 더 긴 그 사다리 또는 계단을 앞으로 올라갈 텐데, 그렇죠? 앞으로도 이제 갈 길이 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34곡에 83행 정도에 보면 똑같은 그 스칼라가 나와요. 여기 이 책에 이제 민음사에는 351쪽인데요. 거기에도 이제 거기에서는 사다리라고 계단을 올라간다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사다리는 위로 올라가는 거고 계단은 뭐 올라가기도 내려가기도 하는 건데요. 아무튼 예, 사다리로 그때는 번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놈들에게 그 저들이라는 것은 이제 그 지옥의 영혼들입니다. 지옥에서 벌 받고 있는 그 혼들
저주받은 혼들에게서 벗어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거죠. 또 연옥산을 또 올라가야 돼요. 어, 그 계단 타고 올라가서 그 남반구, 그러니까 북반구에는 이제 단테가 살고 있는 또 지구상의 인구가 살고 있는 곳이고 남반구는 오로지 물만 된 수반구로 그래서 그 수반구 그 가운데 또 연옥산이 있는 걸로 단테는 이제 지리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알아들었으면 용기를 내라 그랬습니다. 네, 용기를 내라. 여기서는 뭐 전쟁터 용기보다도 기운을 내라 그런 의미겠죠. 57행에. 인텐디 같네요. 인텐디. To me 인텐디. 예. 그래서 이 말에 스승의 말에 나는 똑바로 일어났다. 그리고 전부 다 호흡이 한결 가벼워진 듯한 모습으로 말했다. 계속하시죠. 전 강하고 의연합니다. 네, 포르테. 네, 음악에도 포르테 있죠. 스트롱. 그리고 아르디토, 볼드. 대담하다, 뭐, 이렇게, 그냥, 그, 뭔가, 예, 힘차다는 거죠. 의연하다, 좀 그랬네. 뭐, 무티, 독일어는 무티, 그런 뭔가 좀 이제 활력을 얻어가지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 그런 좀 뉘앙스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돌다리를 따라서 우리가 간 길은 자갈투성이에 비좁고 험난했다. 그때까지 오르던 길보다 훨씬 더했다. 나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계속 말을 하며 걸었다. 네, 파를란도 말하면서 논파레르 피에볼레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려고 피에볼레한 모습으로 이그저스티드 아주 그냥 지치고 막 어디 뭐 산행이나 어디 여행 가면 뭐 도보 오래 하면 막 힘이 다 기진맥진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네. 그 다른 번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약한 모습보다도 지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지쳐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계속 말을 하며 그랬다. 지치면 이제 말조차 할 힘이 없겠죠. 그때 다음 꼬랑의 밑바닥에서 웬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다. 이게 이제 좀 뭐 어둠 속이기도 하고 또 좀 거리가 있는 모양입니다. 아니면 또 뱀에게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활골 돌다리의 꼭대기에 있어서 소리는 잘 들렸네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말하는 사람은 화를 내고 있는 것 같다. 있었다. 무척 화가 난 것 같았다. 다른 버전 그렇게 되어 있네요. 69행인데요. 이래 그랬네요. 이라. 그 세네카의 그 화에 대하여 분노에 관하여 대이라 이렇게 되죠. 이래. 그쪽으로 뭐써 움직인 것처럼 그러니까 moved to anger죠. 화가 난 쪽으로 이렇게 예, 그 마음이 moved 된 것처럼 보였다. 아래쪽을 내려다봤지만 어두웠기 때문에 나의 육체의 눈은 바닥까지 밑바닥까지 이르지 못했고 이에 선생님께 요청했다. 선생님, 다음 둔덕이 이르면 다리 아래쪽으로 내려가시죠. 거기에서는 이제 좀 더 그 가까이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뭔가 들리는 듯해도 그 뜻을 알 수가 없고 보려고 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너에게 대답을 대신하마. 정당한 요구에는 말 없는 실행이 따라야겠지. 예. 정당한 요구라고 그러는데 다른 번역은 솔직한 질문이라고 그랬어요. 예. 디맨드가 사실 요구 뜻도 있고 질문이란 뜻도 있잖아요. 영어에도. 여기서는 이제 이 요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여기 이탈리아도 좀 비슷한 표현 같은데요. 그렇죠? 디맨드죠. 라 디만다
어네스타, 어니스트 디맨드죠. 그게 모데스트 에스킹 그랬는데요. 질문보다도 여기도 이제 어떤 요청이죠, 요구. 예, 여기도 이제 독일어는 비테 그랬어요, 비테. 비테 이제 뭔가 부탁할 때 하는 거죠. 베어슈텐디겐, 비테. 그래서 정당한, 음, 합리적인 그런 마땅히 들어줘야 될 그래서 그런 그 그래서 말없이 그냥 그 요구에 따라서 그 그걸 실행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정당한 요구는. 여덟 번째 돈독지는 여기 이제 8-7이죠. 일곱 번째 원에 이제 여덟 번째 원에 말레볼제라고 하는 여덟 번째 원에 이제 일곱 번째 그 구렁이요. 일곱 번째하고 이제 여덟 번째하고 또 연결이 되겠죠. 여덟 번째 둔덕으로 이어지는 다리의 꼭대기에 내려오자 그때서야 구렁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 안에는 엄청난 무리의 무시무시한 뱀들이 얽혀 있었다. 그 꼴이 하도 끔찍해 지금 생각해도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만 같다. 지금 이제 시인 단테가 나중에 이 책을 이제 이 시를 쓸 때 이제 이야기를 그 하는 거죠. 뒤돌아보면서 여기도 이제 표현이 에, 일상구의 앙코로 미 스키파 그랬네요. 스키파가 영어의 컨질스인지 모르겠네요. 우리말에도 이제 뭐 피가 거꾸로 솟는다 아니면 피가 뭐 멈춘다. 다른 번역은 피가 뒤집힌다라고 했는데요. 컨질스가 어떤 뜻일까요? 컨질스가 아 연결시키다, 붙이다 이렇게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피를 응고시키다는 거죠. 흘려야 되는데 피가 그냥 흐르지 않고 응고되는 기분이었다 이렇게 독일어도 이제 슈타르트 그랬어요. 슈타르트 뭐 응시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런 컨질스와 비슷한 것 같아요. 스키파 그랬네요. 좀 오늘 진도가 빠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여기 옛날 그 이탈리아 사전을 여기다가 올려놨는데요. 스키파죠. S 항목에 있는데 아마 영어의 컨질스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피를 흐는 게 아니라 그 피가 거꾸로 흐른단 말은 사실 우리가 어떨 때 쓰죠? 화가 날 때 그렇죠. 예, 피가 거꾸로 흐른다. 스키파 그러면 스키파였나요? 네, 스키파. SCIPA. M이 많으니까 좀 더 풀어가야 될까요? 컴퓨터가 느려서 이게 오늘 못 할 뻔했습니다. 갑자기 또 컴퓨터 부팅이 어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걱정했는데 컴퓨터가 요즘 오락가락합니다. 이 오래돼가지고 네. 아이가 어딨나 스키파 A로 갔네요. 여기가 네, HI 스키파 네, 또 H가 또 많은가 봅니다. 네, 됐네요. 스키파 L 다음에 M P OP 네, 스키파레 네, 스포일 예, 일상구에 이게 이제 그 같은데 단테의 24구 84행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 이게 그 다음에는 예전에 이탈리아 잘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탈리아로 또 설명을 해놨네요. 음, 기아치아레 일상구에 여기 있네요. 또 다른 이런 의미라고 했는데 모르겠네요, 저는. 음, 일단은 스포이라면은 뭔가 망치다 그런 거죠, 그렇죠? 스포이라면 그러니까 피가 제대로 흘러야 되는데 예,
하여튼 뭐 거꾸로 흐른 것도 사실 제대로 흐르지 않고 근데 분노를 나타내서 스포일하면은 그런 스포일러 그쵸? 망쳐놓다 손상하다 그런 의미고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이 의미는 또 이탈리아로 설명을 해서 제가 뭐 한계가 있겠습니다. 뜻은 아무튼 뭐 영어 번역의 펭귄판 영어를 보면은요 84행에 예 그렇게 되네요. Makes my blood run cold. 내 피가 이렇게 차갑게 흐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피, 그러니까 어, 뭐라고 하나요? 아주 그냥 싸늘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좀 나을지 않을까요? 내 피가 아주 얼었다. 예, 거꾸로는 좀, 그쵸? 뒤집힌다 이것도 안 되고, 그냥 얼어붙었다, 뭐, 얼었다. 예, 그런 거니까, 응고. 그래서 이제 아까, 에, 독일어서도 슈타르트, 컨질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흐른다는 것보다도 피가 굳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뭔가 겁이 나거나 이 두려움에 떨면은 그렇잖아요. 피가 거꾸로 오는 것은 분노할 때 그런 거고요. 예, 아무튼 살모사 날아다니는 뱀, 점박이 독사, 아프리카 독사, 머리가 둘 달린 뱀을 리비아 사막의 모래가 리비아는 이제 고대 그리스부터 이제 그 아프리카 쪽에 있는 사막이고 아프리카의 그 사막을 뜻해요. 그래서 리비아 아프리카 사막의 모래가 먹여 살린다고 자랑은 못할 것이며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아프리카 사막의 그 모래에 있는 그 뱀들보다 더 또 거기에 덧붙여서 에티오피아 홍해 언저리의 모래까지 다 합쳐도 여기 지금 지옥의 이 구렁 그 일곱 번째 구렁에 상부라는 독이겠죠. 뱀의 독을 먹여 살리지는 못할 것이다. 뱀이 이제 모래에 사니까 사막에 사는 그런 특히 뱀들 을보다 더 많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과장이죠, 사실. 네. 지역이 훨씬 넓을 텐데, 아프리카 지역이. 그래서 벌거벗은 자들은 이제 그 23국에서 나봇을 입고, 무거운 나봇을 입고 벌을 받는 자들만이 유일하게 그 지하세계에서 이 옷을 입고 있어요. 벌이, 그래서. 근데, 예, 다른 그 또 벌을 받는 자들은 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벌을 받고 있어요. 그래야만 또 이렇게 그 고통을 또 크게 느끼겠죠. 벌거벗은 자들은 그 잔인하고 사악한 떼거리 속으로 뱀들 속으로 떨어졌다. 겁에 질린 그들은 숨을 구멍이나 마법의 도를 기대할 수도 없었다. 이제 각주에 보면은 뭐 붉은 반점이 찍힌 녹색의 돌이라고 하는데요. 그 뱀에 물린 상처를 또 치료를 해주고 또 그 돌을 가지고 있으면 뭐 사람 목이 보이지 않는 도깨비 감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원문에 그 헬리오트로피아 이렇게 돼 있어요. 헬리오는 헬리트로피아, 헬리오스 그러면 태양이고 트로피아는 뭐 이렇게 이렇게 터난다, 굽어진다 이런 것 같은데요. 94행에 예, 여기에 이제 예, 엘리트로피아라고 있죠. 엘리트로피아, H가 이제 저기 생략되기도 하는데요. 영어로는 이제 헬리트로프. 예, 아무튼 그 죄 많은 그 죄인들의 영혼이 이제 숨을 데도 없고 또 물려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돌도 없었다는 거죠. 손은 뒤로 젖혀진 채 뱀으로 묶였고 죄인들처럼
또 허리에는 그 뱀의 꼬리와 머리가 삐져나와. 이게 이제 관통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둘러서 이렇게 앞쪽으로 이제 그 뱀이 이제 그러니까 가운데 쪽으로 뒤로 젖혀진 손을 그 뱀이 중간에 이제 물고 묶고 그 매듭을 지었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와 꼬리가 앞쪽으로 와가지고 앞쪽에서 뒤엉켰다 이렇게 여기 이제 그 누군가요? 그 까먹었는데요. 여기 그 민음사 그림에 이렇게 나와 있죠. 뒤로 이렇게 속박이 되어 있어요. 그 옆으로 휘감고 이렇게 몸통을 허리를 관통한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허리를 둘러서 앞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또 휘감고 앞으로 나왔다는 거죠. 머리와 꼬리가. 그때 우리 쪽에 있던 어떤 자에게 뱀 한 마리가 와락 달려들어 목과 어깨가 이어지는 부분을 물어뜯었다. 오자와 아이자를 아무리 빨리 쓴다 해도 여기는 둘 다가 아니라 한 번에 이렇게 딱 그 쓸 수 있는 아이자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여기 없이 점 없이 그냥 이렇게 한다든지 오는 이렇게 이제 좀 빨리 쓸 수 있는 그런 다른 거는 뭐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A, B, C도 빨리 쓸 수 있는데 아무튼 오자나 I자를 아무리 빨리 쓴다 해도 그자의 몸에 불이 붙고 타버려 제가 되고 부서져 내리는 것만큼 빠르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사실 몸이란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죽은 자들은 아니마, 혼만 있어요. 그래서 뭐 죽은 자를 가리키는 말이 혼이라든지 그림자 뭐 이런 그 옴브라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다른 번역처럼 그냥 거기도 그의 몸이 됐네요. 근데 몸이란 말 없어요. 그냥 그예요, 그.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영어에도 as he took fire 그랬잖아요. 몸에, 그러니까 그한테 불이 붙었다는 거죠. be entgindet 이랬어요. be air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 그래서 몸이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그 혼도 순수하게 뭐 이렇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뭔가 좀 몸과 같은 비슷한 그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화에 보면 뭐 이렇게 투명인간도 이렇게 뭔가 좀 그런 허울 같은 게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혼도. 그래서 이제 또 고통을 느껴요, 사실. 몸이 있어야지 고통을 느끼는데 어떻게 몸도 없는데 혼만으로 이렇게 고통을 느끼느냐. 이제 그 문제가 또 나중에 단테가 설명을 합니다. 어디선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예, 연옥편 25곡에 보면 이제 거기에 설명이 됩니다. 그 육체도 없는데 막 야위고 몸이 말라가고 고통을 느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몸이란 표현은 쓰면 안 되고요. 일단 혼이 몸처럼 고통을 느낄 수 있다. 또 이렇게 여기도 이제 몸처럼 불에 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비슷하죠. 우리 약간 뭐 그런 식이죠. 그 영화에 보면 뭐 이렇게 투명인간 이렇게 그려지는 모습. 그 아니면은 뭐 이렇게 또 어디인가요? 어디에 나오죠? 그 스파이더맨에 보면 뭐 모래로 만드신가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이제 제가 이렇게 부서지는 게 이제 바로 그런 식인 거죠. 몸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쟤는 땅에 쓰러졌다가 또다시 제 스스로 모이더니 순식간에 이전의 모습 형상대로 자라났다. 자라났다 그랬네요. 되돌아갔다 다른 번역에는 되돌아갔다가 좀 나을 것 같은데요. 리터너 그랬네요. 리턴 그렇죠? 음, 자라났다 그럼 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다.
위대한 현자들 의 말에 따른다면 불사조는 불사조는 예, 불사조는 이제 그리스어로 포에닉스죠. 포에닉스. 비슷하게 페니체라고 했네요. 위대한 현인들의 말에 따른다면 불사조는 죽었다가 500년이 지나 다시 태어나는데 일생을 풀이나 곡식이나 풀을 먹지 않고 오로지 유향과 발삼의 진액만 먹고 살며 모략과 계피로 제 몸을 감싸며 죽는다고 한다. 예, 굉장히 좀 희한한 이야기네요. 불사조에 대한 이야기고요. 불사조에 대한 설명, 단테 그 묘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예전에 뽑아놓은 것 같아요. 네, 97행 넘어갔죠. 이제, 바니푸치라고 그 97행에 앞에서 이제 어떤 한 사람이 그 뱀에게 목과 어깨가 이어지는 부분을 물 뜯겼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바니푸치라고 하는 그 피렌체 옆에 도시예요. 피스토이아 출신의 도둑이에요. 여기 이제 그림에 나왔네요. 여기 그림은 또 다른 그림인데요. 프란체스코 스카라무자라고 하는 이탈리아 사람 같은데요. 여기는 보면 뱀이 몸통을 허리를 뚫고 나왔네요. 그렇죠? 예, 불사조에 대해서 펜치에 대해서 이제 그 최명 선생 번역 옮겨놨는데요. 변신 이야기 메타모르포세스 그 15권에 390일에서 402행이 나왔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른 생물로부터 생겨나고 하나 자신을 재생하고 자신을 다시 낳는 새가 한 가지 있어. 아시리아인들은 그것을 이제 포이닉스라고 부르고 그것은 열매나 풀이 아니라 유황의 눈물과 발삼나무 즙을 먹고 살지요. 이 새는 5세기의 한 살이를 마치고 나면 500년을 살고 나면 떡갈나무 가지들이나 물개치는 종려나무의 우둥지에다가 발톱과 깨끗한 부리를 이용하여 자신을 위해 둥지를 짓지요. 그리고 거기에다 계피나무 껍질과 가벼운 감송 열매와 부러진 육개나무 가지와 노란 몰약을 깔고 나서 그것은 그 위에 자리 잡고 앉아 향기 속에서 어, 생을 마감하죠. 거의 이제 비슷하게 축약해서 그 단테가 여기다 서술을 해놨죠. 삼행에.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몸에서 작은 포에닉스가 다시 태어났는데 그것도 똑같은 횟수 500년을 살게 되어 있다고 하오. 그러니까 죽고 또 다시 거기에서 또 그 자식이 나오고 그래서 불사조라는 거죠. 500년의 그, 저기로 주기로. 예, 그게 이제 앞에 다시 어, 제로 변해가지고 쓰러졌다가 다시 또 모여가지고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을 이제 포에닉스에 비유를 했습니다. 땅으로 끌어당기는 악마의 힘 때문인지 사람을 옥죄는 발작 때문인지 영문도 모르고 자꾸 넘어지는 사람이 이게 이제 간질 환자를 일컫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게 이제 발작을 하면 넘어지는 게 땅에서 악마가 막 끌어당긴 건지 아니면 사람을 옥죄가지고 발작이 일어나서 넘어지는 건지 다시 일어나서도 자신이 겪은 격렬한 고통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주위를 돌아보며 숨을 몰아 쉬듯이 직유죠. 그렇듯이 우리 눈앞에 뱀에게 물어뜯긴 사람이 그러했다. 복수를 위하여 그러니까 지은 죄에 대한 복수죠. 그 대가를 그런 처벌을 주시는 벌을 내리시는 하느님의 전능이요. 그 신의 하나님 전능이요. 그 얼마나 경외로운가. 그 하느님의 전능이 얼마나 경외로운가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주어가 전능이고 신의 전능이고 그 전능이 얼마나 경외로운가 그랬어요. 경외롭다는 말 두려운가 뭐 그런 건 아닌가요? 근데
다른 번역은 이제 얼마나 준엄한가 그랬어요. 그게 좀 더 가깝겠네요. 네, 오 포텐자 디 디오. 포텐시죠, 디 디오. 어, 신의 그 권능이요. quante e severa, severe, 그쵸? severe. How severe it is. 그랬어요. 이제 권능을 영어는 이제 justice of God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의 정이 얼마나 그 신의 정의란 시비어한 거냐, 가혹한 거냐. 여기서는 가혹하다, 준엄하다 그쪽이 낫겠습니다. 정의롭다는 말 우리말에 제가 만 쓰면서도 뭐 두려운 거다,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두려움을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안보로 대하지 않고 뭔가 좀 조심해서 대한다, 뭐 그런 뜻 같은데요. 경외란 말 한자가 좀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경외 쓰긴 하는데 정확한 의미가 좀 안 들어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존경하고 존경 그렇죠? 존경할 때 경, 두려워할 뭐 외인 가면 경외. 존경하고 두려워한다. 여기는 그런 것보다도 좀 준엄하다, 가혹하다. 그렇게 그 죽은 자의 혼을 재처럼 불에 탄 재처럼 막 쓰러졌다가 재가 되어서 이렇게 무너지게 했다가 또 다시 반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뭐 그냥 난도질을 하고 한 거잖아요, 사실. 그 혼마저 막 없앴다가 생기게 했다가 고통을 이렇게 반복시킨다는 거겠죠. 길잡이가 그에게 누구인지 물었다. 그래서 나는 얼마 전 토스카나에서 이 무시무시한 목구멍으로 떨어졌어. 예. In questa gola piera 그랬어요. 크루얼 그랬네요. 크루얼 고지. 크루얼. 예. 뭐 잔인한 또는 무시무시한. 예. 다른 번역에는 잔혹한 구렁이 떨어졌어 그랬어요. 잔혹한이 좀 낫겠네요. 그렇죠? 무시무시한 것보다. 또 잔혹한 이 잔혹한 목구멍으로 떨어졌어. 잡종답게 잡종이라는 말 여기서 이제 그 서자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다른 번역 이제 후레자시라고 그러는데요. 막 버릇없이 자라는 자식을 후레자식이라고 하는데 아까 찾아보니까 호노자식이라고 어원적으로 그러니까 한자가 호노자식 호노가 오랑캐 노예 자식 그런 뜻 같아요. 한자로 보면 호노자식 그게 이제 어, 좀 변형이 되어서 후레자식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잡종 뭐 짐승에 비유를 했는데요. 짐승에도 뭐 잡종이 있죠. 여기는 이제 뮤를 그랬어요. 당나귀. 예, 진짜 말은 아니고 말의 잡종이죠. 물, 뮤, 바스타드 부츠 그랬네요. 바스타드. 예. 서자. 정상적인 혼인 관계에서 나온 자식이 아니라 잡종답게 여기는 뮤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잡종이 또 괜찮겠네요. 근데 사람을 잡종이라고 후레자식 좀 나올 수도 있겠네. 후레자식답게 그러니까 좀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은 거니까 이제 막 그 잘하고 막 나쁜 짓을 또 많이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삶이 아닌 짐승의 삶을 좋아한 나는 짐승 바니푸치오. 예, 베스티아 그랬어요. 베스티아. 비스트, 베스티아. 짐승 같은 놈 뭐 이렇게 하잖아요. 짐승.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다. 위에도 이제 비타 베스티알 그래서 짐승 같은 삶, 논 우마나 그랬네요. 후마나. 그래서 피소이아 자기가 이제 그 활동했던 그런 지역은 그 피렌체 옆에 내가 앉기 좋은 굴이었다, 소굴이었다. 동물들이 이제 거기서 소굴 삼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선생님, 도망치지 말라 하시고 무슨 죄로 여기에 처박혀 있는지, 그러니까 누구이고 죄가 어떤 건지, 이게 이제 그 단테 신곡의 그 지하 세계에서 이제 그 단테가 알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짓고 여기서 어떤 벌을 받고 있는지.
그래서 도망치지 말라고 하시고 무슨 죄로 여기 처박혀 있는지 이제 물어보세요. 피로 범벅이 된 저자의 꼴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로 범벅이 됐단 말은 지금 피로 범벅이 된 저자를 어, 살아생전에 지상에서 그자를 본 적이 있다. 그러니까 피로 범벅이 된 그 저자가 피로 범벅이 된 걸 지상에서 봤다 그게 아니라요. 좀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음. 여기는 이제 어, 어, 이 비디 우오모 그 사람 맨 오브 블러드 앤드 레스 그랬네요. 레스는 이제 분노잖아요. 화. 이게 이제 쌍구의 그러니까 디 쌍구의 에트 앤드 디 크루치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스겠죠. 분노. 이게 이제 좀 약간 그, 어, 그 뭐죠? 그리스에서 헨 디아듀오인 그래가지고요. 영어 이제 에, 영어 사전에는 헨 다이아 듀스라고 나온 것 같은데요. 헨 다이아 듀스. 하나, 둘을 통해서 하나. 그러니까 말이 두 개인데 그 둘이 하나 A and B가 아니라 뭐 A and B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blood and less 그러면 이게 뭐 bloodied less 뭐 이렇게 피 묻은 뭐 분노, 뭐 피비린내 나는 분노 이런 것 같아요. 영어 번역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여기는 이제 그렇게 따로 했지만은 129에 블러디 레이지 그랬어요. 그 펭귄판에는 앞에 거를 블러디 레이지 피비린내 나는 또 피나는 핏빛의 뭐 분노 뭐 이런 식으로 뭐 버터드 브레드도 있잖아요. 그 버터 앤드 브레드 그러면 버터와 빵 이런데 뜻은 이제 버터 바른 빵 이런 식으로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따로따로가 아니라 A 앤드 B가 아니라 A 상태의 B 이렇게. 그래서 번역에는 다른 번역에는 피와 약탈의 저자 저 인간을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또 이 미는사 번역에는 피로 범벅이 된 저자의 꼴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랬어요. 이 분노라는 게 없어요. 여기 분명히 있는데 독일어는 이제 모르틀루스 그랬네요. 살인에 대한 욕구, 살인욕, 살인욕의 불탄. 잠깐만요. 예, 그렇네요. 예, 일단 그 분노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살인 저지르는 사람이 뭐 온화한 상태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막그 흥분된 상태에서 약탈 살인을 일삼았겠죠. 이제 다른 번역에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요. 피스토야 대성당에 가서 성물을 훔쳤다. 딴 사람이 또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썼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네, 사생아. 라차리 집안의 사생아였네요. 반니푸치가. 예, 아무튼 피, 그 피로올록진 분노의 상태에 있는 저자의 꼴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전의 모습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아까 지금 모습이라고 했는데, 예, 그 피로 범벅이, 그러니까 이전에 지상에서 그런 피로 범벅이라는 말이 좀 그래서, 예, 그뭐 그게 아니라 분노의 피로, 그죠? 그러니까 화가 나서 피가 막 끓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다는 거겠죠. 좀
이제 다른 번역이 좀 낫겠네요. 피와 약탈의 저자를. 약탈하면서 피를 보고 본 그 저자를, 그러니까 남에게 이제 살인과 약탈을 일삼았으니까 살인을 해서 타인에게 살인을 저질러서 또 타인의 재산을 이렇게 빼앗고, 사실 이거는 이제 앞에서 그 폭력의 죄 있었죠. 일곱 번째 원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있는 거기에서 이제 폭력의 죄인이 이제 타인의 신체와 재산, 또 세 가지로 나눴죠. 또 그 자기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폭력을 가한 자, 그다음에 신에게, 하나님에게,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미 소유물에 어, 폭력을 가한 자,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을 법한데 7-1이죠. 7-1을 원. 근데 여기 밑에 더 있어요. 이게 이제 성물을 덧붙여서 고대 그리스에서도 이제 그냥 단순 도둑질이 아니라 신전에 가가지고 신에게 바친 어떤 기중품이나 어떤 성물을 훔치는 자가 아주 중범죄로 속하죠. 또 종교적인 그런 범죄가 중범죄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살인죄보다 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죄보다 더 밑에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아래에서 이렇게 죄인들이 아래쪽에 있다고 해서 더 중범죄냐, 루키페르 같은 걸 보면 더 중범죄일 것 같기도 하고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죄질이 무거운 걸로, 우리가 물체도 무거울수록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가벼운 위로 가고. 예, 아무튼 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그자는 내 말을 반입 붙이죠. 내 말을 듣고 주저없이 나를 향해 얼굴을 들어 꼼꼼히, 세심하게보다도 뭐 꼼꼼히 그런 거네요. 다른 번역에는 어, 내 말을 알아듣는 죄인은 모른 척 않고 나에게 얼굴과 마음을 똑바로 쳐들었고 그랬네요. 얼굴과 마음을 또 똑바로 쳐들었다고 하는데 여기는 얼굴을 들었다고 했는데요.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예, 여기도 이제 두 가지, 다른 번역이 좀 직역이네요. 어, 라니모의 볼토, 볼토스는 불투스, 페이스죠. 외모. 예, 그렇게 보면 이제 마음속으로도 생각을 하고 또 얼굴로도 생각을 했다는 거겠죠. 저놈이 누굴까? 어, 예, diritto verso me, directed unto me, mind and face. 내적으로 자기 자신의 마인드, 생각과 또 자기 자신 얼굴로 이제 면상을 보고 저놈이 누굴까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세심하게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그쪽으로 이렇게 향했다니까. 그래서 사악한 치욕으로 낯빛이 추하게 변했다. 다른 이제 번역에 좀 설명이 되어 있네요. 부끄러운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죄에 대한 뉘우침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이 좀 부끄러워서, 그리고 험한 말을 쏟아냈다. 다른 번이 그냥 말했다인데요. 그냥 여기도 포이 디세 말했다. 댄 세드 이랬어요. 뒤에 내용상이 이제 험한 말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바니푸치가 단테의 미래를 이제 이 지하세계에 있는 죽은 영혼들이 단테가 장차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이제 죽은 자들은 또 뭔가 또 미래의 앞날을 내다보는 그런 또 예언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 그 바니푸치도 이제 죄인이지만 또 그런 예언의 능력을 어, 이용해서 또 단테에게 이야기를 한 소리 합니다. 님이 보다시피 비참한 모습으로 널 만난 것이 저 세상에서 내가 나의 생명이 닿았을 때보다 더 괴롭구나. 내가 죽었을 때 그 심정보다 더 괴롭다는 거죠, 지금. 네가 묻는 것을 부정할 수 없으니 아름다운 성물을 제시해서 훔친 도둑이기 때문에 이곳에 빠져 있는 건데, 그 여덟 번째 원에 일곱 번째 구론에 그 성물이 이제 바로
그 피스토이아 대성당의 그 성물을 훔쳤다는 거죠. 다른 자가 이미 그 죄를 뒤집어 썼다. 누명으로. 어, 네가 이 어두운 곳을 지하 세계를 벗어난다 해도 귀를 열고 내 예언을 똑바로 기억해라. 그러니까 돌아가서 이제 그 자기 자신한테 들었던 그 말을 어, 기억을 해 두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날 본 것을 즐기지만은 못하리라. 지금은 내 꼴을 보고 네가 즐거워할 수 있겠는데 내 예언을 들으면 그렇게 썩 마음이 편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먼저 피스토이아에서는 흑당이 이게 이제 바니푸치가 간 흑당이고 그 황제 저기 교황파죠. 결피파. 아, 죄송합니다. 그 교황파 맞죠? 결피파. 결피파가 이제 나중에 백당 흑당으로 또 그 두 개로 또 갈려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단테는 이제 백당이고 이쪽에 그 바니푸치는 흑당입니다. 그래서 피스토이아에서는 내가 속한 흑당이 사라지지만 이제 백당이 밀려서 근데 피렌체에서는 새로운 법과 새로운 사람과 법으로 피렌체를 변화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흑당이 그쪽으로 피신해가지고 옆 도시로 흑당이 또 거기에서 그 권력을 잡는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제 1301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단테가 지금 1300년에 여기에 지하 세계를 그 방문하고 있잖아요. 사후 세계를 그 연옥 천국 포함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1년 후에 대략 이 이야기를 지금 예언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르스는 이제 아레스 전쟁의 신이죠. 잔혹한 전쟁의 신이 불길한 구름을 겹겹이 두른 마그라 계곡에서부터 어, 번개를 몰아오면 보통 이제 번개는 제우스가 날리는 건데 전쟁의 신이 이제 예, 번개를 몰아온다고 그랬어요. 마그라 계곡은 뭐 그 지역에 이제 에, 계곡이겠죠. 여기에 이제 다른 쪽에서는 번개를 이게 사람 특정의 인물로 그래서 마그라 강이 흐르는 계곡 지방에 몰로엘로 말라 스피나라고 하는 후작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피렌체 흑당하고 연합해서 정쟁에 적극 가담하였다. 그러니까 흑당파예요. 흑당파의 뭐 지도자인을 이제 번개로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흑당파가 이제 이렇게 그 세력을 잡으면 피치노의 벌판 위에 모진 폭풍과 함께 거친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흑당파와 백당파가. 그래서 번개가 삽시간에 구름을 찢어버리면 상처를 입지 않고 도망가는 백당파의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단테가 속한 그 백당파의 사람은 아주 상처를 다 죄다 입을 것이다. 그런 거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네 마음에 고통을 주기 위해서다. 내가 이제 내 모습을 보고 즐거울 텐데 나중에는 이렇게 될 테니까 알아두어라 이제 그런 거죠. 예. 여기까지가 이제 24곡의 내용이고요. 25곡이 또 이어서 도둑들의 그 죄인, 도둑의 죄인, 도둑질한 죄인들이 25곡에 또 이어집니다. 또 다른 또 피렌체 쪽에 도둑들이 또 끔찍한 모습으로 이렇게 변신하는 광경을 보고요. 뱀으로도 변하기도 하고 막 또 사람이 뱀으로 변했다 뱀이 또 사람으로 변하는 그런 그 묘사가 아주 생생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예, 25곡에 또 처음에 또 도둑이 손을 높이 들어서 손짓을 하는 거 있죠. 우리 그 영화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그 뽀샵 처리하잖아요. 모자이크 처리하는데
또 반지푸치가 그 정도니까 지옥에 있는 애들은 또 대략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뉘우침이 없어요. 큰 죄를 저지르기도 했거니와 또 거기다 플러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뉘우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영원한 그 형벌을 지하세계에서 이제 받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이제 없는 거죠. 예, 오늘 이제 24곡 했는데요. 혹시 또 추가로 뭐 이렇게 같이 하실 말씀 있으면 또 듣겠습니다. 교수님, 그 84행에 예, 교수님, 좀 전에 그 사전 찾아주신 단어 예, 본이 그거를 해석을 하면 그 예, 제가 그 의역을 하면 피가 제대로 심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피가 예, 내 몸에서 심장에서 분리가 됐다. 그게 이제 스포일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이제 얼었다, 피가 굳었다 그 정도가 좀 낫지 않을까요? 분리됐다.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내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했다. 스키파, 예, 스키파. 예, 이제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진 듯합니다. 예, 이게 이제 디바이, 예, 하여튼 뭐좀 이게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걸 또 찾아봐야 되는데요. 아지아차레 일상구에 아지아차레가 또 뭔지 이게 구글 번역에 한번 쳐볼게요. 예, 구글에 이제 또 이탈리아 또 이렇게 아지아차레 지가 두 개네요. 여기 보면 이제 이탈리아 요즘에는 그 이탈리아 옛날 이탈리아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지아 맞나요? 아지아 GH네요. 냉기 그러네요. 우리말로 하면 냉기고 to freeze 그네요. 얼어붙었다 그런 뜻이네요. 내 피를 그러니까 내 피를 굳게 만들었다. 얼게 저희도 만들었다. 놀래면 예, 얼어붙는다, 꼼짝 못한다고. 하여튼 그런 조금 의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예. 나름 찾아봤더니. 품질세 그리고 이게 이제 딱 맞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처음에 설명한 내 피를 어, 피가 얼어붙었다. 그렇죠. 음, 우리말로 그렇죠. 우리말로 그렇게 표현하나요, 그렇죠? 네. 피가 얼어붙었다. 피가 얼어붙었다. 그리고 교수님 그러니까 96행에 죄송합니다. 한마디 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피가 원래 뜨거운 거잖아요. 근데 뜨겁게 흘러야 되는데 차갑게 되고 또 그게 차갑게 되면서 그냥 얼음장처럼 되면서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돌아야 순환이 안 되고 그냥 얼어붙어 버렸. 순환이 안 돼서 심장이 돌아가지 못했다는 예, 그런 그러니까 단어. 멈춰버린 거죠 이제 그러면 예, 예. 심장이 얼어붙었다고 보통 그러죠. 피가 얼어붙었다 심장이 음, 음. 피가 교수님, 굳어버렸다. 그 둘의 96행에 예, 뱀이란 단어가 더테일이 뱀이로 해석이 되는 그 건가요? 96행에서 96행 내용에서 이제 예, 뱀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예, 뱀이란 단어를 뭐라고 사용했을까가 궁금한데 그 제가 아는 뱀 단어가 단어는 없고 더테일? 세르피 같은데요, 세르피 아닌가요? 그, 영어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 서펀트. 어? 음, 서펀트. 예, 세르피. with 세르피. 예, 콘 세르피. with 서펀트. 서펀트가 뱀이잖아요, 그렇죠? 음, 예. 특별한 뱀인가? 네. 뭐 온갖 뱀들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좀 어, 손을 묶고 뒤로 돌아서 그러면 좀 그래도 뭐 1m는 넘는 그런 좀 음, 큰 긴 뱀이겠죠. 예. 예, 그 이상입니다. 좀, 포박된 사람들처럼 뒤로 노끈으로 포박된 사람처럼 뱀이 이제 그런 노끈 역할을 해가지고 뒤로 묶고 또 앞으로 나와가지고 몸을 뚫든지 아니면 허리로 둘러서 또 머리와 꼬리로 또 이렇게 한 번 더 감는. 음.
그러니까 완전 포박된 그런 거죠. 예. 음. 예, 또 다른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다른 분들? 예, 없으시면 오늘 또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 또 이어가겠습니다. 25고. 다음 주에 이제 딱 4분의 1이네요. 예, 금방입니다. 정말. 예, 언제 가나 싶은데 또 그만큼 또 시간이 또 꽤 흘렀습니다. 25번째 되면. 예, 4, 6, 24. 반년이네요. 그렇죠? 반년. 다 읽으려면 2년을, 2년이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후년 뭐 상반기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봄까지, 내후년 봄까지. 예, 아무튼 끝까지 또 이어가시고요. 저도 이렇게 또, 뭐, 계속해서 읽는데, 그, 또 다시 읽는데도 또 이전에 읽었을 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천천히 읽으면 읽을수록 지금 저희가 하는 것보다 더 천천히 읽으면 더 또 많이 또 어, 지금 못 보는 그런 부분을 또 볼 수가 있겠죠. 예, 아무튼 천천히 읽으면 읽을수록 또 더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상 마치겠고요. 또 저녁 시간 잘 어,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